반갑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 강사 이태재입니다. 오늘은 은퇴로 인한 변화 및 영역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우선 퇴직자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요. 또 은퇴 준비를 하면서 은퇴 전후 단계별 체크 포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은퇴 후 삶의 방향 잡기, 그리고 은퇴 후 변화되는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각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직장 생활의 여정입니다. 아무리 안정적이고 편안한 직장에서 30년을 다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직장 생활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 갈라지고 물에 잠기고 한 험난한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잘 마치고 우리는 이제 막바지에 섰습니다. 나이 60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가 뚝뚝 끊기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끊기게 됩니다. 우선 할 일이 또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월급이 또 끊어지겠죠. 그리고 소득이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명함을 주고받으며 서로 자기소개를 했는데 이제 주고받을 명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또 끊어지죠. 남자들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직장에서 일로 맺어진 인간관계인데 일이 없어지니까 인간관계도 더불어 끊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전화연락도 또 끊어지게 되죠. 그리고 신용카드가 또 끊어집니다. 이제 월급이 끊어지게 되니까 신용도가 좀 낮아져서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대 보험과 단체 보험이 또 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뚝뚝뚝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퇴 절벽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많은 것이 끊어지긴 하지만요, 반대로 왕창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은퇴를 축하하는 커다란 선물. 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뒷담화집니다.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소비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생기죠.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계절에도 가을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찾아옵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은퇴라는 이벤트를 맞게 되죠. 자, 여러분 인생에도 은퇴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 은퇴는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한 과정의 끝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예전에 학교로 졸업할 때 들었던 말이 생각나신다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뭘까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한 과정을 마무리하는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입문교육입니다. 은퇴 생활 30년, 40년을 시작하는 기초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중요한 교육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자, 먼저 퇴직자에 대한 이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자는 어떤 상태로 퇴직을 하게 되는지. 퇴직자들이 은퇴 전후 주로 하게 되는 고민, 해야 되는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 5가지로 일단 분류를 해보면 5W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W는 웰스입니다. 자산 관리에 대한 것이죠.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동안 축적해온 은퇴 자산을 어떤 시기에 어떤 규모로 인출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자금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추가적인 수입원의 창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노후 자금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입 창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W는 무엇입니다.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입니다. 취미와 여가 생활을 하실 분도 계시고 자기 개발을 하실 분도 계시지만 자원봉사나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세 번째 것은 후입니다. 누구와 어울리며 살 것인가죠. 은퇴 전까지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직장에서 일로 맺어진 인간관계이지만 은퇴로 인해서 이 관계가 대부분 단절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소홀히 했던 배우자나 자녀,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네 번째 W는 회어입니다. 어디서 살 것인가의 문제죠.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그대로 사시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귀농귀촌을 계획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W는 웰빙입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50대, 60대 접어드신 분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이 이미 찾아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만성질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고, 이 시기에 불쑥 찾아오는 중대 질병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퇴직자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퇴직 시기는 대부분 40대 중반이나 50대 중반쯤에 퇴직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시기는 보통 자녀들이 대학교 진학이나 결혼과 같은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퇴직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퇴직 이후 쓸 자금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약 69%, 퇴직 이후 쓸 자금이 충분하다는 대답은 7.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퇴직 이후 인생 설계를 위해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율이 65%나 됩니다. 그리고 퇴직 이후 더 경제 활동을 하고 싶은 평균 나이는 67세까지라고 합니다. 이런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선호하는 일은 재취업입니다. 72.3%에 달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에 대한 희망 조건이 연봉 3천만 원 이하가 55%에 듭니다. 이 응답자들의 3분의 2 정도가량이 퇴직 당시 평균 연봉이 7,120만 원이고 직책은 차장급 이상이었는데 연봉 3천만 원만 줘도 가겠다는 응답이 많은 거 보니까 이분들의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자, 퇴직자들은 그러면 어떠한 심리 상태로 퇴직을 하게 될까요? 퇴직 후 심리 상태를 보면 퇴직에 대한 상실감이 큽니다. 한평생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살아왔던 삶에서 퇴출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고요. 또 한평생 못 맞춰온 직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인한 분노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시급한 상황에서는 자기 성찰 및 인생 재설계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재취업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섣부른 재취업을 하기 때문에 얼마 다니지 못하고 다시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낙관, 조만간 재취업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자신감을 한동안 갖고 계십니다. 퇴직 후 활동을 보면 직장 생활 해보지 못한 이런 활동들을 초반에 실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 여행이나 등산 같은 것을 1 내지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과 퇴직일로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던 퇴직 예정자들이 대부분 이 고민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절벽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퇴하기 훨씬 이전부터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은퇴 전부터 어떤 단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한번 생각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100세 시대에 만나게 될 위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은퇴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런 위험들에 맞닥뜨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무전장수의 위험입니다. 돈이 없이 오래 살게 될 위험이죠. 두 번째는 유병장수의 위험입니다. 오래 살긴 오래 사는데 병을 안고 오래 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업장수입니다. 할 일 없이 오래 살게 된다는 거죠. 30년, 40년 동안 할 일도 없이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하는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코 행복하지는 못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독고장수입니다. 혼자서 외롭게 늙어가는 걸 말하죠. 은퇴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런 위험을 맞게 되는 거죠. 인류의 오랜 꿈이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수 시대가 되는데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은퇴 전후 단계별로 체크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은퇴 10년 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은퇴 10년 전이면 대부분 50세 전후의 시기일 텐데요.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자녀들 대학 입시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입니다. 자, 부모의 막중한 임무인 자녀들의 대학 입시가 끝났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오로지 부부 중심의 생활을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첫 번째 해야 될 게 우선 노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앉아서 은퇴 생활의 모습을 막연하게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후자금 준비 계획을 점검해보고 지금까지 얼마나 준비해왔는지도 알아보고 부족하다면 추가 확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직업 경쟁력을 키워서 가능하면 오래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은퇴 5년 전입니다. 은퇴 5년 전에는 어떤 사항들을 체크해 봐야 될까요?
우선 노후 준비가 아직까지 막연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노후 준비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막상 하기 어렵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좀 고민해 보시고 거주지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자녀들이 다 분가하고 난 뒤에는 주택의 규모를 좀 줄여서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만약 재취업을 하겠다면 재취업을 위한 자기 개발을 서서히 시작을 해야 되고요. 소비 규모도 점차 축소해 가셔야 되는데 은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금을 받게 되지만 월급만큼 받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소비 규모를 줄여야 되는데 이것이 일순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기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소비 규모를 줄여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은퇴를 얼마 안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소비 규모를 점차 줄여가고 있는데 정말 스트레스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취미나 여가 생활을 할 계획이라면 이것에 대한 준비도 미리미리 좀 하셔야 되고요. 귀농귀촌도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은퇴 2년 전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은퇴 후 예상 현금 흐름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현금 흐름이 뭐냐 하면요. 은퇴 후에 매달 우리 집에 수입이 어느 정도가 들어오고 지출이 어느 정도 나가는 그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월급이 끊기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달부터 어떤 노후자금의 원천에서 얼마만큼씩의 현금이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계획을 짜봐야 됩니다. 여기 계획 짤 때 가장 중요한 원칙 두 가지는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어느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높아지거나 어느 한 시기에는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은퇴 생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플랜 A, B, C 정도로 해서 세 가지 정도를 수립하는 게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플랜 A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다. 그러면 플랜 B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세 가지 정도의 계획을 세워놓는 게 좋겠고요. 은퇴 후 어디에서 거주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고요. 자산 상태표를 작성하는데 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 자산 중에 자녀들에게 지원할 자산과 내가 노후 자금으로 쓸 자산을 구분해서 본인이 이거를 구분을 해서 노후 자금을 확보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융부채가 남아있다면 이 부채를 은퇴하기 전에 다 상환을 완료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가사일을 배운다는 것은 남편들은 은퇴하면은 직장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가사일의 상당 부분을 배워서 분담을 해야 됩니다. 특히 남편은 먼저 은퇴했는데 아내는 아직도 은퇴 전이라면 더욱 많은 가사일을 남편이 분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은퇴를 1년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작성했던 현금 흐름을 계획을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이때 맞춰서 이 연금을 인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해당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어떤 금융상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들었던 금융상품 중에는 그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규모와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은퇴하면은 본인의 역할과 생활이 바뀌기 때문에 부부 역할과 가사 분담을 조정하시고 만약에 재취업이나 창업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전직 지원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소비 규모를 이제 전격적으로 축소시켜야 되고요. 보험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험료를 불입하고 있는 보험이 있다면 이 보험료 불입은 가능하면 은퇴 전에 끝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을 가입한 게 있다면 연금으로 전환도 고민해보고 그리고 직장에서 단체 실손보험을 하고 있다면 이 단체 실손보험이 은퇴와 동시에 종료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개인 실손보험을 별도로 들어놓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부채 상환도 완료하셔야 되고요. 자, 드디어 은퇴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일단 좀 쉬세요. 그리고 그동안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멋진 은퇴 기념 여행도 한번 다녀오시고요. 자, 그리고 고용센터에 들러서 구직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시고요. 국민건강보험도 은퇴를 하게 되면은
직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니까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가능한 연금으로 받으실 것을 권해드렸는데요.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이것을 다시 IRP 계좌에 입금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도 인출 시기에 맞춰 신청하시고요. 생활비 감축하시고 지역사회로의 전입이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뭐냐 하면요. 남자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생활의 중심이 직장에서 가정, 즉 이웃 지역사회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 지역사회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즉 가정과 이웃과 친구, 지인들이 함께 사는 지역입니다. 은퇴 후에는 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취미생활, 건강관리 하셔야 되고요. 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초기 3년간을 저는 은퇴생활 적응기라고 합니다. 처음 해보는 은퇴생활이기 때문에 적응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적응해 가시는 게 좋고요. 이 초기 3년간의 적응도에 따라서 나머지 은퇴생활 전체의 삶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기간의 적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은퇴 전에 세웠던 은퇴생활 계획을 플랜 A, B, C에 따라서 순서대로 실행을 해보시고요. 삶의 방향도 설정해놨는데 막상 실행해보니 여의치 않다. 그러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 흐름 계획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도 재설정을 해야 되는데 은퇴로 인해서 내 위치와 역할이 달라졌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도 재설정이 필요한 거죠. 자,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요. 지역사회로 전입해서 지역사회에서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넓혀가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은퇴 전후 단계별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캡처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